예, 여러모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 당면 현황에 대해서 시정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규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더불어 브리핑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노수현 그 시작한다고 옆에 방에도 안내를 해주시죠. 자, 우리 기자분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제가 잠깐만 모두의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다녀왔는데요. 가게 된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세계 국제교육도시 연합 총회가 올해가 이제 13번째 맞이하는 총회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었는데요. 그 교육도시 연합은 그 평생 당연직 일장으로 바르셀로나 시장이 선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했고 몇 년 전인가는 이제 창원에서도 그 전국 세계 총회를 했었고요. 내년에는 또 이제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태 지역 회의가 내년에 구미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작년도에 2013년도에 전국 평생학습도시 축제를 개최했다는 그런 이제 상징성 때문에 우리 제천이 꼭 참여해야 된다는 요청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이번에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우리 제천시의 우리 평생학습 과장을 비롯한 평생학습팀에서 정말 그 어느 지역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준비도 철저히 했다라는 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는데 그 성과의 내용의 대부분은 이 자리에 제가 꼭 불러놓습니다만은 우리 김정옥 주무팀장과 우리 하은미 주무관을 비롯한 제천시에 있는 공직자들의 사전 철저한 준비와 그리고 전략적인 그런 계획을 꼼꼼히 잘 챙겼던 점에 대해서 그 성과가 거둬졌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들어서 한번 정식으로 감사하고 수고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된 그 사전 브리핑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 혹시 이제 궁금한 사항을 있으시면 질의 답변하는 이런 순서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 그리고 홍보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제천 시민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우리 시정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6기의 최대 역점사항은 시민 대통합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이는 제천 발전을 위해서라면 여당, 야당, 정파가 따로 없는 100% 시민이 함께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제야말로 제천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런 까닭에 국회는 송광호 의원을 중심으로 시의회는 성명정 의장님을 중심으로 시정권 이근규 시장을 중심으로 3개 축이 함께 모이고 그리고 충청북도 도의원인 윤홍창 의원과 강현삼 도의원 이렇게 도의원, 도의회, 시의회, 국회 그리고 시정 이 네 개 축이 한마음 한뜻으로 혼연일체되어 제천시 발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 그리고 예산 그리고 미래 비전을 함께 열어가는데 뜻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서 오늘 브리핑은 2015년 제천시 예산안 제출과 시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시정의 주요 사안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제13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 참석의 성과와 그 결과 그리고 2015년 주요 예산 확보 활동 및 예산안 관련 사항 개요 그리고 세명대학교 하남 캠퍼스 조성 관련 제천시의 입장 마지막으로 시정 브리핑 정례화로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시정의 당면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13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 참석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에 한국 11개 도시와 함께 참가하여 제천시 평생교육 우수사례 발표 및 다양한 세일즈 활동을 통해 34개국 474개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국제사회에 떠오르는 도시로서의 제천의 국내외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주요 활동으로 제천시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각 포럼에 또 참여한 많은 세계적 대표들에게 제천의 역사, 문화 홍보, 그리고 각 지역의 홍보 활동에 있어서 제천시가 가장 적극적이고 성과가 높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11월 14일에 있었던 국제교육도시연합 국제시장단 원탁회의에 5명의 지역이 선정돼서 우리 제천이 대표 토론자로 참여해서 제천시장과 제네바 시장, 로사리오 시장, 바르셀로나 시장, 리바리스 바시아 마드리드 시장 이렇게 5개 시장이 함께 참여해서 약 70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제천시의 다양한 평생 학습 도시로서의 정책 그리고 비전 그리고 지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세밀한 사안을 소개하는 그런 홍보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르셀로나 시장이 의장으로서 초청한 20여 명의 국제도시의 시장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그 자리에서 2016년도에 선정된 올해의 관광도시 제천 그리고 10회에 이르고 이제 내년에는 11회째에 이를 국제음악영화제 그리고 2017년도에 있을 국제 한방바이오 치유 엑스포를 홍보하고 많은 분들을 초청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바르셀로나 회장께서 차비엘 트리아스 시장께서 꼭 참여할 수 있겠다,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천시와 바르셀로나 혹은 유럽과의 그 긴밀한 기업이나 또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바르셀로나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회 대표단들, 회장단을 초빙해서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많은 교류 협력의 틀을 창구를 개선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수고를 아끼자는 주무팀장과 주무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2015년 주요 예산 활동 및 예산안 관련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양해해 드릴 것은 이 예산안은 우리 시에서는 확정이 되어 있으나 의회에는 내일 제출되는 관계로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안은 오늘 밝히지 아니하고 다음 주에 관계 부서의 정책 브리핑을 통해서 다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다는 것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저희 시에서는 시의회 의장님을 함께 또 국회의원과 함께 도의원과 함께 모두 혼연일체된 마음으로 우리 제천시 예산 확보를 위해 국정 감사 기간까지도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중앙 각 부처와 국회 그리고 도청을 방문하여 제천시 사업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시민시장 시대에 맞게 2014년 9월 2일에는 주민참여예산제 및 지방보조금 제도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기조에는 건전성 있는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그리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균형 있고 그리고 건전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4년도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제도 시행에 발맞추어 지방보조금 예산 한도액 305억 원을 각 부서에 배분하고 신청받은 사업 중 506개 사업 211억 원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민간 보조 사업에 대한 강력한 세출 보조 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여기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시범 운영과 원주 제천간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용역비를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한 급수 공급을 위해 급수구역 확대 사업으로 두학 장치 및 청풍 도곡리, 송악 무도리에 급수 공급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특히 백운 봉양지역 급수를 위하여 백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국도비 등 28억 원을 추가로 확보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제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림자원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옥전 지역에 동양읍 옥전 지역의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을 통해 이 국도위 예산을 이미 확보하여 반영하였고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근로자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설 사업에 국비 22억 원을 확보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시민과 소통하고자 준비했던 2015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에 있어서는 시민 의견 면접 조사 결과 우선적 투자 대상으로 교육, 사회, 복지, 문화관광 분야로 조사되었으며 세부 분야에 대한 중요도 평가에서 재난, 관광 기반 확충, 상하수도 관리 등 분야가 다음으로 중요하게 평가되었습니다. 시민 제한 공모 사업으로는 기획 예산 10억 원에 총 14건 16억 원의 사업비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정밀한 검토 결과 이 중에서 8건 총 8억 6천만 원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계속 보완 발전시켜 더 많은 예산 배분과 시민 설명회 및 재정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시장이 함께 열어가는 건전 재정의 시대를 열어가도록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세명대학교 하남 캠퍼스 조성 관련된 제천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명대학교의 하남 캠퍼스 추진이 국가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 법률 개정 작업과 함께 지역과 대학이 반드시 상생발전의 틀 안에서 상호 존립 기반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 살리기 위한 세명대 측의 순수한 동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하남 캠퍼스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제천 시민 모두의 뜻을 모아 세명대학교를 중부권 최대의 명문 사학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명대학교는 14만 제천 시민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동반성장이라는 지혜롭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과는 참고된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천 시민과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충청북도 도지사 및 다양한 모든 분야에 있는 시민 모두와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세명대학교 하남시 분교 설치를 막고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명문사학으로 성장할 토대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학교 발전을 위한 세명대의 순수한 동기를 이해하고는 있지만 이 세천시의 지역 경제의 붕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 하남 분교 추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으며 이것을 단순히 막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제천 시민 모두가 키워가는 시민의 대학으로 키워가겠다는 의지를 더 다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아보면 세계의 유명 사립대학들이 대부분 지방도시를 근거로 100년 대계를 세워왔으며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음에 비추어 세명대도 그동안의 재단과 학교 측만의 대학이 아닌 제천시와 제천시민 모두의 응원과 협력 지원을 받는 새로운 모델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우리 제천 지역과 오래도록 함께해 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0일 송광호 국회의원과 2013년 7월 17일 박수현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에 조속한 처리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를 방문하고 이에 대한 촉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갈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2023학년도까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즉 전체적으로 16만 명 감축 계획에 따라 이달 중 마련될 대학 구조개혁 최종 평가 방안에 대한 세명대책의 대응책 준비에 우리 제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세명대가 우리 지역에서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학교 운영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남시와 하남시 의회를 방문하여 세명대학에 대한 제천 지역사회의 관심과 애정을 설명하고
대학이 제천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에 따른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입니다. 특히 거시적 안목에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가며 나아가 하남시와 제천시 양 지방자치단체 간의 도시 간의 갈등으로 심각한 사회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정 브리핑 정례화로 열린 시정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민선 6기에서는 12월부터 매주 월요일에 시정 브리핑을 정례화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열린 시정을 시민과 함께 펼쳐가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기본 방침으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주요 시정 및 정책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또 시민 시장 시대에 맞는 정책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개요는 이 시기는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치는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경에 시작을 해서 정례 브리핑 후 추가 사항에 대한 간담회까지 이어지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아가겠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첫째 주 월요일,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은 시장이 직접 정책 브리핑을 통해서 시민과의 소통을 하고 혹 부득이한 일이 있을 경우 부시장이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둘째, 셋째, 넷째 매주 월요일은 각 국장 그리고 혹은 실과장이 주관하여 세부 현안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그리고 긴급 사항에 대한 보도 지원을 하도록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수시 브리핑은 기타 긴급을 요하거나 중요한 시기의 시정 홍보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언론과의 유기적인 정보 소통의 기회를 수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 하나마 그동안 해외에 다녀오기도 하였고요. 또 시정에 출발해서 이제 한 5개월쯤 돼 가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가는 시기에 한 번쯤은 뵙고도 싶었고 해서 오늘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브리핑 내용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외통신 김경호 기자입니다. 왜 시장님은 바로 셀로나에 갔다 오시면서 왜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셨습니까? 아, 비즈니스석이요? 예. 제가 그 행사 준비는 이제 창원시에서 원래 의장이시기 때문에 창원에서 다 준비를 해서 저희는 뭐 좌석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가는 과정에서 그 설명을 들었더니 우선 첫째는 16시간의 비행 시간 동안에 각 시장 군수들이 전략적인 대비 회의를 좀 수시로 해야 돼서 모여 앉아 있어야 됐다는 게 첫 번째 그들의 요청이었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지만 우리가 비행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파리를 통해서 직항 노선을 가지 않고 영국 런던을 통해서 가는 일정을 잡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준비하고 논의하고 뭐 대책 세우는 자료 협의하는 시간이 그 비행기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런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오늘 브리핑 중에 제일 핵심이 이제 세명대 얘기인 것 같은데 세명대학교를 앞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세명대에 함께 상생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원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구체적으로 방을 뭐 우선 아마 이제 그동안 보도를 저희가 충실히 제공 못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그럴 거라고 이해는 하시고요. 우선 첫째는 저희가 대학 협력팀을 상설화하고 조직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물론 TF팀으로 되어 있지만 조직 개편 안에 대학 협력팀을 두어서 우리 제천시정 사상 처음으로 시와 제천시를 행정적으로 그리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적인 입안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발표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은 아닌 것은 마치 이런 협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세명대학교의 경영 방침에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 세명대학교에서 우리 제천과의 공동 상생할 수 있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도 우리 나름대로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지금 오늘은 뭐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명대 측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네. 그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어떻게 수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지원해줄 수 있느냐 시가. 근데 그런 거는 지원이라는 얘기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은 사례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있으신지 학생을 공통의 수급할 고민이죠. 그건 공통의 고민이고 이제 일단 지방대학이라고 자꾸만 한정을 치니까 이제 세명대학이 그런 뭐랄까 학생 수 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정권에서 이 제천시처럼 이렇게 열심히 협력할 수 있는 대학이 쉽지 않을 겁니다. 지역사회에서 시민 모두가 지금 7만여 명이 하남 분교 설치해서 반대했다는 뜻은 가는 것을 막는다는 뜻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세명대학이 우리 제천 시민 모두가 이걸 같이 키워갈 대학이다라는 그런 합의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전 시민 모두가 서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정도로 시민의 뜻을 다 모아냈다는 것은 저는 정말 우리 제천시가 의병의 도시답게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한 거라고 보는데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세명대학에서 생각지 못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더 열심히 협력해서 세명대학이 제천시의 사회적 자산이다. 이러한 입장으로 이걸 자리매김했다는 것이 우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건 이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밝힐 수 없다는 말씀이죠. 관학 협력하면서 이미 많이 설명을 했고 또 이미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이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해서 이제 그동안에 없었던 지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조례에 의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쯤 얘기해 주실까요? 조례는 이미 다 발표가 돼 있는 거고요. 발표가 돼 있고 구체적인 세부 사업 내용은 이미 뭐 지금 추경에서도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제천시에 주소를 두는 대학생들한테 뭐 지원금도 주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세명대 측은 그런 지원은 솔직히 필요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또 연구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국에서 24일 날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제천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앞으로 대화를 많이 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참석을 이제 거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한테 얘기했는데 이제 그 담당자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오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CCS의 경우 얘기하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장님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 토론회. 저는 언제든지 토론을 거절한 적은 없는데 그 내용은 뭔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해보고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한번 세명대에서는 예. 지금 그 활성화 방안이 없다라고 하면 그 옥천의 도립대학이나 시립대학 같은 거를 요청한 적이 있다는데 지금 세명대를 자기네 자구책으로도 안 되고 시의 협조도 안 되고 하면은 뭐 도립이나 시립대 뭐 전환 같은 거를 뭐 말씀한 적이 있다는데 혹 알고 계십니까? 그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세명대학이 여기 그동안의 시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가진 기억에서는 세명대학이 정말 좋은 컨벤션 센터 하나 만들고 싶어서 시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논의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을 한 꽤 오래전 기억하는데 그리고 저도 그 당시 민간인으로서 굉장히 관심 갖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상 무산이 되더라고요. 그 무산된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 우리 시가 세명대학을 크게 안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슴이 열려있지 않은 시점이 아니었나 이런 반성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물론 컨벤션 센터를 같이 공유하자는 그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가 세명대학 가지고 있는 문제에 단지 학생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의 다른 고민의 문제들을 같이 협력해서 풀어가고 또 시에서도 세명대학에 또 요청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협력해 가서 이제는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그런 대학 운영 또 대학의 발전 방안 이런 것들을 함께 협력해 가자 이런 취지가 저희가 관학 협력을 정례화하고 지금 정례화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고 또 이미 그 구체적인 상징의 하나로 대학 협력팀을 저희가 가장 역량이 있는 인재들을 골라서 대학 협력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직접적인 그 대안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이 세명대학교에 있는 대학생들이
시의 시정에 혹은 시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이 프로젝트에 참석하거나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진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분야에 있는 지원생들의 경우에는 세명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생기기도 하고, 또 세명대학에 오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여건이 된다는 것이 여건이 형성되어야 지원자가 늘어가는 것이죠. 지금 물론 저희 노인회나 각 시민단체에서 이미 같은 값이고 동일한 조건이라면 세명대학으로 학생들을 보내자라는 그런 운동도 지금 서서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극적인 입장에서의 학생 수를 이렇게 채워가나 늘려가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세명대 학교에 와야만 되는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한방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 제천에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한방대학 중에서 상당히 수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한방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 특수성과 그 나름대로 전문성이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럼 다른 과나 다른 분야에도 그와 같은 여건을 만들어가는데 전혀 우리가 비관적이지 않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세명대학을 제천시가 같이 상생 발전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제가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그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에 사실상 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대학 구조개혁.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학 구조개혁 최종 세경대에서 좀 도움이 되도록 이제 시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사실상 뭐가 있을지 저희는 그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아까 약간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조금 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왜 세명대가 하나 캠퍼스 추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판단 근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궁금합니다. 판단 근거. 예. 네, 알겠습니다. 결국 대학 문제 가지고 주로 말씀하신 거죠.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우선 그 구체적인 제가 항목을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우선 이런 거죠. 이 교육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방대학의 현실. 그중에 가장 첫째가 뭐냐? 그 지방자치단체 혹은 그 지역사회와의 상호 공동체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느냐. 매우 중요한 그 평점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사회와 그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문화적으로 이렇게 동질성을 많이, 상대적인 거죠, 물론. 절대 평가는 어렵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우리 제천시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인적인 인프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앙부처와의 지방 우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과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명대학을 더 인지도를 높이고 신뢰도를 높이고 객관적인 그런 검증할 수 있는 잣대를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학술적으로나 무슨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것은 세명대학교에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역량이 우리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물론 인정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그리고 어떤 그 평가 기준의 지역사회의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 평점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가산점이 더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왜 불가능하다 보냐? 첫째는요. 이것이 왜 가능했는가? 여기서부터 문제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 지방대학이 수도권에 이렇게 분교를 설치하는 편법을 통해서 수도권에 진입하려고 했는가?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미군이 떠나간 지역의 땅이 팔리질 않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 땅을 빨리 매각을 해야 됐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주한 미군 공역 구역의 주변 지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서까지 그것을 개방해버린 겁니다. 이건 정부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이건 세명대학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어느 지방대학이든 수도권에 지금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서 수도권의 대학 정원 총량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추가로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법을 만들게 된 건데 이런 편법이 있다는 것은 교육계 자체에 잘못된 겁니다. 제천시장으로서 이걸 제가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원인이 돼서 우리 제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지방대학들이 수시로 떠나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건 학교 경영진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지방대학 육성법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수도권 규제법 또 국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법률적인 정비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이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의 개정안 내용에 아시다시피 야당에서 제안한 것은 이 수도권에 오는 분교나 대학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한정한다.
이렇게 안을 냈고요. 송광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에서는 여기에 수도권만 해당되는 것은 좀 그러니까 광역시를 포괄적으로 놓자.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뭐 부산 등등 이런 광역시에 있는 대학은 수도권에 있는 분교를 낼 수 있지만 그 이외에 중소도시형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은 낼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이 법안은 지금 현재 여야 간에 대체적인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방문해왔고 이미 제가 아시다시피 국회의장 또 이원정 지역발전특별위원장 이런 다양한 분들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설득을 했고 이것은 단순하게 제천에 있는 세명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방대학 육성법에 의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그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키워왔던 국가교육정책 전체적인 어젠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바로잡아야 된다. 여야 간에 대충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개정하면 이거는 더 이상 논의가 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 법률적인 논의가 제대로 안 된다면 그건 국회와 우리나라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가 문제지 가급적 빨리 이건 성사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제대로 되고 나면 더 이상은 원인이 부여가 되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불가하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무슨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이것을 반드시 개정해내고 막아내겠다는 것이 여야 해당 의원들의 결이고 또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제천 시민 모두의 결이고 이제 좀 더 나아가자면 대한민국 국가의 장래를 바라보는 국가 교육을 전체를 중심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합의 사안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원인 부여이기 때문에 대학 하나님 설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천시가 하남시와 하남시 의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 그랬는데요. 네. 여기에 그 시민들 염원이 크니까 시장님이나 의장님 직접 가실 의향도 있으세요? 제가 먼저 갑니다. 제가 제일 먼저 가죠. 네, 제가 이미 하남시 의회 의장에 전화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저께 이제 하남시장하고 하남시 의회 의장께서 중국을 방문하시는 스케줄이 있어서 근데 공항에서 잠깐 만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잘 아시지만 히드로 공항이라는 데가 워낙 이 연착이 많은 데예요. 나중에 혹시 여담입니다만은 유럽 여행 가실 때 히드로 공항은 가급적 좀 조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그냥 한 1시간 이상을 잤는데 어디쯤 왔나 구름 구경하려고 내다보니까 아직도 공항이에요. 그럴 정도로 연착이 되는 바람에 이 시간이 안 맞아서 그냥 못 만나고 다녀오고 나서 내가 간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이제 취임식 때 세명대는 안 가기로 약속했습니다라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저기 유튜브 한번 다시 돌려보시죠. 안 가겠다고 한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약속을 적겠다. 네. 라고 제가 분명히 근데 약속을 지금 받았어요. 돌아가는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을 하는 사람, 재단, 그리고 경영자는요. 기회만 되면 그런 노력을 하고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또는 학교에 더 좋은 방향을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학교는 재단에서만 그걸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 총장, 교수, 학생 이 모두가 다 주인이에요. 어느 한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확답을 받고 제가 그걸 발표한 것이니까 발표라기보다는 제가 그 자리에서도 제가 이걸 오늘 제가 발표하겠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한 것이니까 그거는 지나가 놓고 나서 후일담으로 언젠가 그걸 잘 정리해서 또 말씀드리시는 날이 올 겁니다. 어쨌든 그 대학 문제를 자꾸 길게 말씀해 주셔서 죄송한데 세명대학교를 제천 지역사회에 정말 특화된 그리고 중부권 최대의 명문대학으로 키워가겠다는 의지가 누구보다 강하고 또 그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것도 접니다. 그리고 세명대학교 분교 이전 문제를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보고한 것도 저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무슨 단순한 이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세명대학과 대원대학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나름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동안 많은 지원과 협력을 했던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세명대학이 지역사회의 대학 문화로서 또 경제의 공동체로서 또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를 지켜주는 큰 협력자로서 상생발전의 동반자라는 것을 우리가 소홀해왔다는 그런 반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 시민 모두가 그리고 시정에 참여하는 공직자 모두가 공감하라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조금 중에 그 퇴직 공무원 단체 보조금 올해는 내년 어떻게 되는 건지. 의회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그 법률적인 문제죠. 네네. 일단 제가 우리 저 담당관이 계시지만 이번에 그렇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그 국가에서 정한 법률과 지침이 있거든요. 네네. 그 가이드라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예, 그것만 의심 그래서 마시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일 예산을 저희가 제출하거든요. 제가 의회하고 제가 사실 오늘 그 브리핑하러 간다고 이제 의회에다가 홍보를 하면서 네. 어떤 서로 간에 이제 신사도를 맺었냐면 예산의 세부 사항은 사실 의회의 정식으로 보고를 하고 네. 공개하는 네, 게 네, 서로 네. 예의 아닐까. 왜냐면 여기 또 의회가 시정관에 또 신사적 보가 있으니 양해를 하시고 아마 이것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하면 다음 주에 우리 기획에서 담당관이나 관련된 쪽에서 오히려 거꾸로 저희가 더 먼저 보고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제한 공모사 몇억 건 8억 6천만 원이 단을 있다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지금 제가 똑같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예, 예. 의회에 제출하고 이게 제출이 돼 있으면 얼마인지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건 조금만 양해해서 한편. 오늘은 이근규 한번 7박 9일이더라고요.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간거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자리를 비웠었으니까 이렇게 결과 보고 한번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12월 달부터 이렇게 이거 좀 분위기도 정리하겠습니다만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시정을 좀 소상하게들 밝히는 그런 시기로 전환되겠다는 걸 보고드렸고 그 차제에 이제 현안 사안인 세명대학교 문제와 또 우리 예산안 제출을 하는 과정 이런 걸 좀 설명드린 것이니까 그 정도로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그냥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좀 간담회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수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버릇이 자꾸 이렇게 죄송한데 우리 김정욱 우리 평생학습 팀장입니다. 예, 수고 많이 했고요. 그 옆에 우리 하은미 주무관입니다. 예, 아주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네. 예, 이상으로 시정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내 말씀 드렸습니다. 그 금일 오차는 요 힐데사임 그 홀프장 입구에 우리소 식당에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좀 이동을 하셔가지고 담소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오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좀 녹음하지 않고서 대화를 좀 하죠. 다 그쪽으로 가세요.